되는 거지. 카메라는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그냥 요건 고정. 아유 큰일 날 뻔했어. 저거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어디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줄 알았어. 안 보이게. 저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그 마스크는 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무 착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자 편하신 대로 그냥 쓰셔도 되고 벗으셔도 되고. 오늘 처음으로 요거 그냥 동시에 하는데 요거 때문에 뭐 안 보이거나 불편한 건 없죠? 카메라 때문에. 지금 보여요? 한번 켜봐. 보여요? 네. 이거 아직 저기를 안 눌렀는데 시작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라고 떴어요? 네, 라이브. 내가 눌렀나 보다. 혹시 흉본 거 없나? 켜놓고? 눌렀나 보네. 아니 그러니까 스타트를 안 누르고 켜놓기만 했었는데 눌러졌나 봐. 2명 접속, 7명 접속, 4명. 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저 각자 소개 순서가 있으니까 본인들 소개. 아니 아시는 분은 뭐 또 하냐 그러지만 여기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만 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모르시는 분이 이분이 누군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렇죠. 모르시는 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른다니까. 할 말도 없어. 맨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저절로 알아서 치는데. 자, 자꾸 반항하지 마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회에서 주관하는 문화유산 답사 이제 입문 과정에 이어서 중급 과정 오늘 첫 시간입니다. 반갑고요.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신묵입니다. 오늘 그 날이 좀 꾸무리해가지고 오전에 조금 안 좋았는데 오후부터 밝아진다 그래서 강의실도 조금 밝게 유지하겠습니다. 그 처음으로 지금 온라인 강좌를 병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지방에 계신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병행하기로 한 건데 충분히 수도권에서 오실 분들이 전부 막 지금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냥 편하게 또 온라인 신청했지만 형편이 되면 출석하셔도 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중급 과정 오늘 개강인데 개강은 조금 편하게 제가 그 처음에 입문 과정을 2번 했거든요. 1기, 2기에서 2번 했고 이제 중급 과정 반드시 뭐 입문을 거쳐서 중급을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입문을 받으셨으면 좀 유리하고 그냥 중급부터 들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이 사진 꺼내놓은 거 기억하실 겁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그 타이틀을 뺏겼죠. 공정사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고 기록이 하나는 저기 그
언제 지었다는 기록이 빠른 게 아니라 언제 중수했다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록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어요. 지었다는 날짜로 빠른 거는 수덕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관례로 봤을 때 어쨌든 중수도 빨리 했으면 건축도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봉경사로 넘겨줬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목조 건물이 국보죠. 제가 그때 이거를 처음에 이제 화두로 제시하면서 이걸 한번 설명해 봐라. 무량수전이라는 것을. 어서 오세요. 빈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무량수전을 설명해 봐라가 제가 첫 번째 화두였습니다. 한번 뭐 여기서 누구냐 샘플로 해보셔요. 우리 저 종선 씨 한번. 빠이빠이. 무량수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제가 이걸 첫 번째 화두로 내놓았냐 하면 왜 입문과정하고 중급반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모여서 하는지 뭐 어디 우리가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답사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자 이렇게 설명이 가장 FM입니다. 이 설명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규모는 앞면 5칸, 옆면 3칸의 팔짝 지붕으로 꾸몄으며 간결한 형태의 주심포 양식이다. 도리가 11개나 되는 11량의 큰 건물이며 배흘림 기둥과 귀소슴, 안허리고 기법의 고려시대 목조 건물이다. 이 도대체 이게 우리말인지 영어인지 우주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 편하게 들리면 중국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제 이게 바로 제가 이걸 얘기했는데 이게 암호를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진 지우고 문자만 크게 한번 썼습니다. 규모는 앞면 5칸, 옆면 3칸. 여기까지는 쉽죠. 건물이 앞면이 3칸이고 옆면이 5칸이고 옆면 3칸이다. 팔짝 지붕으로 꾸몄다. 팔짝 지붕도 뭐 거의 아셔요. 팔짝 지붕으로 꾸몄다. 간결한 형태의 주심포 양식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반쯤 알고 반쯤 모르고 이렇게 됩니다. 주심포 양식이다. 도리가 11개나 된다. 그래서 11량 건물. 11량이 그것도 큰 건물이다 그랬어요. 그럼 몇 량부터가 큰 건물인지. 거기다가 배흘림 기둥. 이거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의 기대서서라는 말 때문에 거의 다 알는데 배흘림 기둥도 또 이거 따지고 들어가면 정확히 잘 모릅니다.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귀소슴, 안허리고 기법의 고려시대 목조 건물 그럼 이제 갸우뚱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정도가 그냥 써있는 글씨나 말로 했을 때 내가 이해가 되는 수준, 무슨 말인지 아는 수준, 그림이 쭉 그려지는, 그냥 그거 얘기만 하면 귀소슴 그러면 그림이 쫙 보여야 되거든요. 안허리고 그러면 보여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처음 화두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 답은 이 저하고 총 8시간이 아니고 이제 8회 2시간씩이니까 16시간 중에 답을 풀 수 있을 거고요. 또 중간중간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나라 문화유산 답사회에서 사실 작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못하고 모임도 어렵고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러다가 한 3년 넘게 좀 정체됐어요. 모임이. 정체됐다는 거는 회원들은 나름대로 들어오긴 했는데 모임이 없고 진도 못 나가다 보니까 그걸 제가 확 풀기 위해서 입문 과정을 2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중급 과정을 만들자. 그래서 2번째로 지금 중급 과정에 여러분들이 오신 건데 입문 과정에서는 처음에 문화유산의 개요. 도대체 문화유산이 뭐냐? 역사는 어떻게 되는? 세계유산은 뭐냐? 이런 거를 알아봤고요. 우리가 그 종교에 관계없이 문화적 관점에서 불교 문화를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처의 일생부터 불교의 역사, 그리고 입문 과정의 메인 테마는 탑입니다. 탑. 그것도 불탑. 불탑인데 불탑은 불자 띄고 그냥 탑이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불탑이니까. 그리고 사찰의 일반적인, 그리고 요 사찰의 일반적인 그 이야기를 가지고 1기, 2기 묶어서 보문사 답사를 한번 했죠. 현장 답사를. 이제 오늘 시작하는 중국 과정은 입문 과정을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하고 뭐 바로 그냥 중국 과정 메인 테마가 승탑인데 승탑부터 시작하느니 그래도 입문에서 배웠던 불탑이나 불교 역사 간단하게 1시간 안에 다 요약을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산선문, 승탑. 이 구산선문과 승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하는 사리신앙. 도대체 왜 사리를 불교에서 이렇게 크게 취급하고 믿음을 사리에 향해서 경배하고 특히 이 5대 정멸복음, 8대 정멸복음, 지금은 뭐 정멸복음 없는 절집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불교 문화에 좀 보편적으로 팔만대장경이라든지 예부를 잘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인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일반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다가 성당으로 옮겼는데 처음에 그 천주교 안 갔을 때는 어쩌다가 성당에 갈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요. 그럼 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가 많은지 왜 일어나는 거야? 뭐 이러고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예불도 우리가 저녁 예불, 아침 예불 가서 보면 뭘 하는지 왜 지금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간단히 한번 제가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하겠습니다. 얼음을 깨고 지금 뭐 안 깨도 이제 다 녹았는데 그래도 깨겠습니다. 혹시 여기 입문과정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입문과정 고무적입니다. 바로 이 강의실 오늘 처음 오신 분, 여기 강의실 처음 오신 분,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 강의실이 무슨 역이에요? 한성대역. 쭉 올라가면 다음 역이 뭐예요? 성신여대. 그 다음 역 기름역.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앞에가 이제 대학로 해화역이잖아. 해화역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이 잔뜩 튀어가지고 탄 거야, 4호선을. 근데 학생한테 학생 이거 기름으로 가나 딱 물어봤어. 학생이 아닌데요, 이거 전기로 가는데요, 딱 그런 거야. 그 아저씨가 잘못했다 그러고 얼른 내린 거예요. 그 학생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2정거장, 3정거장을 갔는데 잠시 후에 다음 역은 기름입니다. 그랬는데 이 학생이 아까 그 아저씨가 생각나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자리인데 잘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방장님 안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방장님 맨날 그랬습니다. 이 양반이 오늘 길병원 법당 오늘 뭐 봉사하는 날이라 내문답 운영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문답 답사회, 그러니까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회 회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답사방 방장, 총무 2분이 있는데 방장이 오늘 못 오셨고 총무님 나오세요. 아까 저기 앉아서 접수 보신 분이 우리 양종무님입니다. 여기 나오실 때 의자 건드리시면 곤란합니다. 자, 마이크로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가 울리니까 갑자기. 네, 저는 내문답의 총무를 맡고 있고요. 저 들을 때마다 맨날 처음 듣는 저도 느낌으로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입문 과정이 당연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문 과정 1기 때는 그냥 방장님하고 총무님 2분이 봉사를 했는데 입문 과정 2기 때는 자체 반장하고 총무를 뽑았어요. 2기로. 그래서 우리 저 박관님하고 이필전님하고 2분이 8주 동안 수고를 해주셨고
또 거기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수요 포럼 금년에 진행하는데 수요 포럼에서도 또 반장하고 총무를 뽑았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잘 마쳤기 때문에 중급 과정도 자체 반장 총무를 잠시 후에 이렇게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오늘 등록 회원님들은 47명입니다. 47명인데 가나다 순으로 제가 정리를 했고 어차피 온라인 수업 시청하신 10분은 지금 다 시청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걸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신 분 가나다 순이니까 이 양반 아직 안 왔고 우리 김명숙님부터 나와서 자기소개 그냥 편하게 어차피 첫날은 오리엔테이션 겸 하는 겁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천마산신 김명숙입니다. 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네. 김선재님 할 말 없어도 나오세요. 아니 여기 저기 영상을 보여야 되니까 이 온라인 보시는 분들한테도 인사를 해야 돼. 아이고 그 사람 나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김선재이고요. 저는 1기 때 공부를 했었는데 별로 아는 것도 없어서 2기 때 또 신청했어요. 열심히 하려고. 감사합니다. 네. 인사할 때는 마스크 벗고 나오세요. 김순아님 오늘 안 오셨고 김영민님 네. 마스크 벗고 잠깐 하세요. 네, 김영입니다. 제가 1기, 2기 입문과정 2번이나 하고 그리고 중국반으로 넘어왔어요. 그래도 매번 새롭네요. 공부하는 거는 재밌어서 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포럼 답사 가면 저기 그 입문과정 끝나고 답사 갔을 때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처질 수가 있어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저로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가는 거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반까지 넘어올 수 있게 도와주신 요 회장님한테 정말 큰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셔서 김정은님 네, 오셨군요. 저도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친구가 얘기를 해가지고 입문과정을 좀 같이 듣자 그랬는데 그때 좀 상황이 안 됐어요. 네, 요번에 이제 중국으로 가서 야 입문도 안 들었는데 어떡하니? 그랬더니 그냥 과정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다고 그러고 참고로 이제 친구도 아주 멀리서 오는데 저도 집이 원주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입문과정에 좀 듣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는지 조금 뭐 결석하는 날도 없잖아 있겠지만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일 장거리다. 김정희님 천천히 나오세요. 천천히.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저도 초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문 과정 하고 답사 2번 갔나? 그러고서 이제 중급을 듣게 됐습니다. 1급 저기 할 때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제 이름으로 제가 김정희거든요. 그래서 정이 2개라고 그랬어요. 긍정과 열정. 그런데 그 긍정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열정을 가지고 제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번 중급 과정에서 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말씀을. 길호영님, 답사는 처음 오셨고 걷기방에 한 번 오셨어요. 걷기를 먼저 나오셨고 오늘 답사는 처음 나오셨어요. 네, 스스로 얼반했습니다. 사실 공부를 하려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걷고 싶고 막 여행 가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왜. 그래갖고 왔는데 공부랑 막 그렇지 않고 정말 요새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고 싶었어요. 춤도 추고 싶고 아직은 도전 안 했는데 나그 줌바춤을
옛날로 하면 동해죠. 옛날 사람들. 그런 데서 배우려고 하는데 막춤, 뭐 숭구리 당다 이런 거 본격적으로 치고 싶습니다. 여행하고 싶고. 자꾸 댓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좋습니다. 문정선님, 네. 반갑습니다. 문정선입니다. 저는 초급 마스터하고 마스터는 아니죠. 그냥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들이 많아서 중급 신청을 못했는데 다행히 격주로도 하신다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좀 더 나와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민익기님, 민익기님 지금 포럼 반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민익기입니다. 1급 일기 입문과정 거쳐서 또 여기 중국관에서 또 뵙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수요 포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죠. 박관님. 박관님은 또 입문과정 반장님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박관입니다. 어제 그 조계사 그 불교 기본과정인가요? 시작했어요. 네, 어제 거기서도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습니다. 그래. 똑같아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좀 그런데 어쨌든 저기 그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맞고요. 보는 만큼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론적인 무장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중국반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원기님, 네. 안녕하세요. 박원기라고 합니다. 또 초급반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중급이 됐네요. 중급반 시작하게 됐는데 8주 후에는 실력은 초급이지만 8주 후에 진짜 실력도 중급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상철님 오셨나요? 서상철님, 네.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하남시에서 온 서상철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처음 오셨는데 조금 자기소개 좀 하세요. 아니, 처음은 아니고 지난번 그 언제 오셨어요? 궁궐답사할 때. 궁궐답사 때 오셨구나.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궁궐답사 때를 못 기억하네요. 네. 손선경님. 네. 제가 멀리서 오셨다고 파란색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초급과정 이수하고요. 중급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자꾸 멀리서 왔다 하시는데 멀리서 그리 왔어요. 창원서 왔습니다. 전국을 답사를 참 하는 걸 좋아해서 많이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 좀 체계적인 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밴드를 검색하다 보니 이게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교육 아래 너무 강사진 선생님도 너무 좋고 같이 하는 배치님들도 너무 좋고 너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요거 지난번 일본 여기 자료 옵니다. 일본 갈 거. 그 다음에 신정란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입문반 하고 지금 중급반에 왔습니다. 신정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희경님 못 온다고 아까 썼죠? 안유진님 안 왔네? 네. 안정부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입문반 마치고 더 좀 많이 알고 싶어서 다시 중급반 신청했습니다. 식사 자리를 자주 못해서 제가 얼굴을 많이 기억 못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식사 좀 자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미장님 안 오셨고 양미홍님. 네. 양씨가 꽤 많네요. 희성인데 진짜 많네. 안녕하세요. 입문과정 열심히 들었는데 저희 하도 용량은 충분한데 다 나가버리고 제각이 앉아 있어요.
또 중국과정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신문님.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인문과정 2기 수업 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답사 다니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양씨 희성인데 4분씩 되네요. 여은영님. 이때까지 5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이 익숙한 분들도 많고 처음 뵙는 분도 많고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은영님은 그 포럼방에서 그 총무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고요. 여기 안유진님 막 들어왔어요. 지금 나오세요. 저요? 네, 네. 지금 자기 순서가 지났어. 아, 네. 네. 저 그냥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기 때 인문과정 했었고요. 중국반을 신청한 이유는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은주님. 네. 반갑습니다. 유은주입니다. 저는 이제 답사하는 거를 좋아해서 여기서 함께 이제 공부하면서 답사 여행 다니고 싶어서 들어왔거든요. 반갑습니다. 네. 이미라님 오늘 못 오신다 그랬고 이승훈님. 이 과정에 딱 한 번이니까 편하게 그냥 소개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승훈입니다. 인문에 이어서 중급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이유는 회장님을 비롯해 여러분을 보고 싶고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필전님. 네. 이제 인문과정 총무로 또 애쓰신 분입니다. 다들 일 잘해 주셨어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저 이필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초에 여기 왔을 때 인문과정 1기 할 때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2달 걸치고 나니까 제가 되돌아보면은 여기 이제 회장님한테 배운 지식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 해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저희 엄청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얻어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게 모르시는 분 많은데 이 과정 끝날 때까지 좋은 분들 많이 만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얄팍한 그 지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 투게더 같이 하면서 스킨십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치면 꼭 뒷풀이를 하는 겁니다. 임태경님 안 오셨고 장경훈님 안 오셨고 전양인님 안 오셨고 조경문님 오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조경문입니다. 저는 그 남산 둘레길을 회장님과 한번 들르다가 그 인연이 돼서 뒤풀이를 갔는데 아주 그 매운탕 집을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도 남대문 근처에서 한 20년 이상 근무했는데도 그 집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제 계기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조만이. 네. 안녕하십니까. 조만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작년 6월 달에 한옥을 배우고 나서 박구환 형님하고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인문반에 들어와서 그걸 공부를 조기교를 했고 다시 중급반을 시작하고 어저께 또 그 불교 그 10조 과정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라 불러가지고 친구 따라 강당 간다고 형님 따라 정말 많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하고 좀 불교도 많이 배우고 해서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보고 중국반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불교 교리반에서 그 저희들하고 해다가 좀 차이 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조숙희님. 네, 안녕하세요. 조숙희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걷기로 들어왔다가 내문답을 알게 되고 답사를 하게 되었는데 갈수록 재밌습니다. 그래서 인문 2기에서 들었고 중급 신청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혜선.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저도 입문 과정하고 지금 몇 달 기다렸죠. 중급 시작했습니다. 뭐 계속 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닌데 일단 참석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혜님 안 오셨고 홍순건, 홍희정, 홍순건이 오셨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홍순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신 홍희정 씨 안 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이 우리 전주의 양희용 박사님, 광주 김태성님은 제가 아직 못 뵀는데 광주에서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고, 또 대구에서 김진음님, 서울인데도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진, 이거 다 출석하실 분인데 홍진이, 김일균, 황혜선 이분들은 다 서울 경기 수도권은 오실 수 있는데, 김희은 님이 경북, 원래 여기 경북으로 이사 가셨대요. 이쪽 가까이 사셨는데, 김종환 님도 또 이렇게 온라인을 한다 그랬고, 이부수 님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마 혹시 자기 소개 안 된 분, 내가 빠졌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방장님 나오세요. 우리 저 늦게 오신 우리 답사 방장님. 넘어가는 줄 알고. 다 했어. 빨리 나와.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저 소시적에는 강지영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원성각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렇게 강지영이라고 써 있으니까 저 같지가 않아요. 워낙에 큰 그 역마살이 있어갖고요. 막 다니다 보니까 멀리서 석탑을 보고 거기에 흠뻑 빠져서 마냥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자, 뭐 아쉬운 대로 이렇게 우선 소개 순서를 마치고 일단 계획된 대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활동은 저희들이 8주, 오늘 끝나면 이제 7주가 남는데, 어쨌든 총원은 47명, 그 다음에 온라인 10명을 빼도 37, 30명의 그룹이 있기 때문에 자치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장 총무를 선출해서 2개월 동안 8회 수업 동안에 좀 많이 좀 봉사하시는 겁니다. 다른 분들 불편하지 않게. 우리 양 총무님은 오늘 첫날만 이렇게 도와드리고, 뭐 간식 준비라든지 출석 체크라든지 또 뭐 뒷풀이 장소 선정하고 예약하고 파악하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주로 하니까 한 달에 2번꼴로 하면 3, 4, 5, 6, 4개월 하게 되는데, 중간쯤 어느 날 제가 봄빛이 아주 좋을 때 답사를 마곡사 또는 법주사 둘 중에 하나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봉은사를 가까이 그냥 전철 타고 갔는데, 그래도 중급반이니까 조금 얘기거리가 많고 복잡한, 배운 게 다. 2개월간 8회 수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4개월. 4개월. 네. 이게 옛날 거를 제가 퍼가지고 4개월간.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현장 답사를 지금 한번 갈고 해서 그때까지 좀 많이 그런 교통 정리도 해야 되고, 우선 수업 끝날 때까지 자천 타천해서 수업 마칠 때 추천을 받아서 간단하게 중급반 우리 1기, 이제 중급반 2기가 또 이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반장님하고 총무님을 자체적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 봤으니까 마음에 드셨던 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석 수업이 원칙으로 하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뭐 수도권 출석하실 수 있는 분도 부득이 못 오실 때는 영상 보셔도 되고요.
또 영상으로 신청했는데 우연히 오실 상황이 되면 오셔도 되고 더 많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은 녹화해서 또 다시 올려놓기 때문에 못 보신 분은 그때 보셔도 되고 또 봤지만 한 번 더 보셔도 되고 이렇게 뭐 다양하게 좀 운영하겠습니다. 교재는 지금 요 교재가 제가 이제 강의하는 PPT 내용 PPT를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넣어드렸는데 물론 설명을 10장 하면 10장을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교재가 너무 두꺼워져서. 그래서 핵심 내용만 넣고 나머지 조금 보충 설명을 이제 본인들이 사이드 여백에다 기록을 하거나 제가 수업 마치면 제가 보여드렸던 PPT는 다 올려드립니다. 내문다 강의실 밴드에.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얼마든지 복습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 안 들어오신 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입문 과정에서 배웠던 불탑을 제가 빠르게 좀 진행하면서 압축해서 핵심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궤도 올라가야 이해가 쉽습니다. 또 입문 과정을 안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안 받으신 분은 기초 지식으로 들으시고 받으신 분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리마인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입니다. 생애. 이분은 BC 624년에 태어나서 BC 544년에 돌아가셨어요. 80세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인 금년이 불기 2567년입니다. 불기는 돌아가신 해부터 따집니다. 서기는 예수님 태어나신 것부터 따지죠. 불기는 부처님 돌아가신 해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태어나신 해를 계산하려면 여기다 플러스 80을 해야 돼요. 부처님 오신 날은 플러스 80을 하는 게 맞습니다. 불기에서 80년을 더 뒤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1956년도에 전 세계 불교도들이 모여서 올해를 불기 2500년으로 하자라고 정했어요. 그때까지 나라마다 지역마다 연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법은 두 가지다. 서기에다가 544를 더하든가 1956년생 나이를 2500에다 더하든가 그럼 불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80년을 더하면 부처님 태어나신 해가 됩니다. 이 밑에 이거는 뭐냐? BC 1027에서 BC 949는 소위 말하는 남방불기, 북방불기입니다. 2500년으로 통일을 해서 정할 때까지 이전에는 북방불기는 부처님이 1027년에 태어나서 949년에 돌아가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56년도에 정한 2500년은 남방불기 주장을 수용한 겁니다. 전 세계 불교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북방불교에 속하죠. 일본, 중국,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기 연도는 남방불교를 수용을 해서 요 위의 연도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부처님은 BC 624년에 태어나셔서 29살 때까지는 결혼도 하시고 애도 낳고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의 태자로 사셨어요. 그러다가 29살에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고난과 고행과 방황과 겪고 깨달음을 얻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5세에 깨달으시고 나머지 45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전 세계라는 건 이제 불교의 범위 안에서 말하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열반에 드셨어요. 그게 BC 544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관련된 연도는 이걸로 딱 정리합니다. 문제는
이제 부처님 살아생전에 배웠던 건 다 생략한 겁니다. 제가 입문과정에서 다 배웠는데 그거는 생략을 했고 연도만 쫙 정리한 겁니다. 자,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우리 인류사에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결집이고 하나는 분살이에요. 그래서 요 점선을 했죠. 점선, 결집은 좀 이따 얘기하고 우선 이쪽 얘기를 먼저 합니다. 분살이 사리를 나눈 일이 벌어졌어요. 큰 일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다비를 했더니 사리가 나왔는데 8말 4대라는 말도 있고 8가마 4말이라는 말도 있고 아무튼 엄청난 사리가 나온 거죠. 그때 도량형은 당연히 지금 도량형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도량에 너무 관심 두지 말고 아무튼 그 많은 사리가 나왔는데 부처님 그 당시 주변에 있던 8나라가 사리를 가져가려고 전쟁을 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균등하게 나눠 가지라. 그 나눠 갔다 그래서 분살입니다. 그래서 나눠간 8나라가 각각 그 탑을 하나씩 세웠어요. 가져가서 각 나라마다. 그때 쓴 탑이 근본 8탑입니다. 근본 8탑. 처음 이제 부처님 탑은 처음이죠. 부처님 이전에는 탑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이전에도 탑이 있었다고요. 근데 부처님 사리를 모신 탑은 이때 이제 처음 나온 거죠. 그리고 그리고 플러스 2, 플러스 1이 막 더 나와요. 추가적인 탑이. 이거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근본 8탑이 처음 인류사에 등장을 했는데 200여 년 뒤에 아쇼카라는 걸출한 제왕이 나타나서 인도를 통일하고 이 8개 나라가 각각 세웠던 탑을 허물어요. 허물어서 84,000개의 탑을 세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불교가 전 세계로 퍼지는 불탑 신앙이 세계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때까지도 불교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무불상 시대가 400년, 500년 지나가서 그 뒤에 불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불상에다가 공경하고 예배하는 흐름은 400~500년 동안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한 걸 자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비합니다. 다비. 불교식 화장, 다비. 어떤 방식으로 전륜성황 격식에 맞게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부처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대로 했어. 했더니 사리가 나왔다 이겁니다. 사리가 8말 4대. 그 많은 불교에서 말하는 8말 4대는 뭐 이렇게 한 말, 두 말, 한 가마, 두 가마 그 개념보다는 많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84,000 법문, 네? 뭐 8만 대장경, 8만 구암자 다 많다는 의미적인 서술입니다. 그래서 그 사리를 분사리 나눴다. 그 사리를 경배하죠.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사리에다 경배하는 사리 신앙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때까지 불상이 없어요. 불상에 가서 공양하고 경배하는 건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각 8나라가 가져와서 8탑을 세웠다. 그래서 불탑 숭배가 초기 불교입니다. 초기 불교는 불탑을 숭배한다. 불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탑에 모신 사리에 경배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 8탑일 때 병탑, 제탑, 모발탑 막 부처님 사리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그 이제 정사가 있으면 야사가 있듯이 이 사리를 나눠줄 때 그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주는데 병에다가 꿀을 발랐대요. 사리를 퍼서 이렇게 쏟아주면은 꿀에 사리가 묻어서 안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꼽을 친 뭐 사리가 있다 뭐 등등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 다비를 치르고 남은 그 재도 못 버리는 거예요. 소중해서. 부처님도 살아생전에 머리카락 가져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머리카락. 그 버마, 미얀마 절들은 거의 머리카락 절이에요. 그래서 요거 8탑이 아쇼카의 84,000탑으로 해서 불탑 신앙이 세계로 퍼졌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탑은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스투파, 지체가 높으신 분을 모신 것을 스투파라고 하는데 줄여서 투파, 투파를 더 단축해서 한자로 표기한 게 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본 8탑이 그럼 지금 남아있느냐, 대략 2500여 년 전에 2567년 전에 세운 탑이 남아있겠는가? 남아있지는 않는데 그 흔적이 설왕설래하죠. 이거는 명확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요 두 개는 그 8탑 중에 하나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 제가 다 인도 가서 보고 왔어요. 피프리 불탑, 바이샬리 있는 불탑, 여기 흔적만 있는데 이렇게 씌워놨어요. 지붕을 양철 같은 둥근 모습으로 해서. 그리고 전설인데 사실은 8탑을 아쇼카가 다 헐지 못하고 하나는 헐질 못했다. 왜? 용이 나타나서 끝까지 허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 헐고 놔둔 게 이거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걸 뭐 발굴하거나 아직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탑 얘기는 그렇게 넘기고, 그러면 8탑은 좋다. 아쇼카가 세운 84,000탑은 남은 게 있느냐? 그때 거는 부처님 근본 8탑보다 한 200~300년 뒤가 되겠죠, 대략. 있다. 어디에? 사르나트에 가면 최초의 부처님이 5 비구를 앉혀놓고 설법했던 자리에 세운 탑. 역시 이렇게 베이스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비를 한 거죠. 옛날에 나 여기 폐허였죠 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 이 남아 있는 여기를 현장 스님이 다녀온 대당 서역기를 보면 이 탑이 높이가 100여 척이 있었다. 30m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1794년 우리 영종조 때야 이때는. 1794년에 바라나시를 건축하는데 석재가 부족하니까 그 관리가 어떤 관리 자가트 싱이 들어가면 누구라 그랬어요? 인도 말에 싱이 들어가면 그 무슨 교지? 그 종교 신자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허물었다는 거예요. 허물어서 자재를 재활용하려고. 문제는 헐었을 때 뼈 조각이든 석재 사람이 나왔는데 그거 보나마나 부처님 진골살이지. 그냥 강물에 띄어보내고 말았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쇼카 대왕 때 지은 탑 중에서 가장 멋지고 온전하게 잘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산치 대탑입니다. 산치 대탑. 산치 1탑이라고도 하고 그냥 3개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산치 대탑. 여기도 제가 요거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직접. 이것도 1818년에 발견된 모전석탑이에요. 모전석탑. 벽돌은 아닌데 벽돌처럼 돌을 잘라서 쌓은 석탑, 모전석탑인데 아주 이렇게 둥근 원형으로 돼 있고 울타리가 돼 있고 울타리는 안으로 다시 테라스처럼 올라가서 다시 탑을 돌 수 있는 테라스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4군데 문이 있고. 근데 이것을 지은 것은 아쇼카의 러브스토리가 있다 그랬죠. 아쇼카가 정복 전쟁을 피면서 인도 전역을 정복해 나갈 때 이쪽이 비디샤예요. 이쪽 지역 이름이 비디샤인데 비디샤 지역에 갔다가 아름다운 여성 데비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거기서 아들, 딸을 얻었는데 계속 정복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 여자와 그 아이들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엄마에게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련다. 그러면 너는 아버지가 분명히 소원이 뭐냐고 물어볼 건데 엉뚱한 소원 얘기하면 큰일 난다. 권력투쟁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 정표를 맡겼겠지. 우리나라 고구려 때는 유리 깨진 거 딱 맞춰봤잖아. 그런 식으로 정표를 보더니 아들이 맞구나.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차 해가지고 뛰어내려가서 자기 추억을 살리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 데뷔를 생각하고 지은 탑이다. 이게 산치대탑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역시 아들한테는 엄마가 예언한 대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랴, 너는 소원이 뭐냐 물어봐요. 궁중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권력투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출가해서 스리랑카 불교를 시작했대요. 그 오누이가, 남매가. 스리랑카 불교의 시작이 이 데비의 아들, 딸이. 그래서 거기서 넘어간 게 전부 남방불교 뿌리거든요. 스토리가 재밌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산치 2탑, 3탑. 요거 규모가 좀 작고 구성품이나 이렇게 장식물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전하기로는 아까 그거는 데비를 사랑하는 그 탑이고 요거는 부처님 제자 중에서 사리불하고 목련불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간 사랑하는 두 제자 10대 제자 중에서 그 사리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치탑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이런 게 다 탑도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제 그 뒤에 2000년 넘게 지금 이어오면서 탑을 세우고 탑도리를 하는데 그 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탑도리는 오른쪽 어깨를 탑으로 향하고 우요삼잡입니다. 우요삼잡. 오른쪽 어깨를 탑으로 향하고 세 바퀴를 도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왼쪽을 향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도의 전통인데 인도에서는 귀인에게 존경할 때 오른쪽 옆구리가 그 귀인에게 향하고 세 바퀴를 돈다. 그리고 군대가 전쟁에 나갔다가 개선에서 들어올 때 바로 성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른쪽으로 해서 세 바퀴 돌고 들어온다. 그 이유는 우주 태양계가 오른쪽으로 돈답니다. 그래서 인도도 이렇게 했는데 한자 문화는 달라요. 한자 문화는 어떻게 됐어요? 좌우, 좌가 우선이죠. 좌가 높아. 좌정성이 우정성보다 높습니다. 약간 이제 인도 문화가 중국으로 와서 중국 문화가 우리한테 넘어왔거든요. 불교가 약간 혼선이 있는데 우측으로 도는 게 맞고요. 그래서 부처님들이나 스님들이나 우단 편견, 이 가사장삼을 왼쪽 어깨에 걸치고 오른쪽 어깨를 내놓는 거는 용납이 되지만 오른쪽 걸치고 왼쪽 내놓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도에 있는 사람들 손으로 밥 먹잖아요. 커리, 그 국물인데도 손으로 말아먹어. 전 세계 인구의 60%가 수저를 안 쓴답니다. 그랬는데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절대 왼손으로 안 먹습니다. 왼손 먹으면 큰일 납니다. 왼손은 언제 써요? 뒤처리할 때 씁니다. 뒤처리. 그래서 애들도 왼손으로 만지면 아주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절이나 이런 데 가서 왼쪽으로 도는 분들 만나면 얘기해주고 싶은데 또 그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요. 얘기해주면 바꾸면 되는데 네가 뭐냐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놔두는데 이 손에 우리 명칭에 우리가 모르고 쓰는 거에 보면은 이 오른손이잖아요. 이쪽 손을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죠. 옳다. 쓰기는 물론 오른손 이렇게 쓰지만 옳다는 뜻입니다. 오른손이. 옳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르다인데 쓸 때는 외다입니다. 외다. 옳다, 외다. 외다. 그래서 외다의 손이 왼손이에요. 왼손이 그르다는 뜻입니다. 오른손, 왼손. 심지어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대로 우측 사상을 가지고 온 것도 좀 특이한 경우인데 원래는 인도의 예법이고 인도의 그 풍습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동영상은 10분간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지? 잠깐만.